오늘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이번 학기 이제 정리 강의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는 제일 처음에 1강이 위아 라디칼리스트, 위아 라디칼리스트 우리는 급진주의자들이다. 그래서 1강이었거든요. 요게 1강이었고 그때 이제 같이 봤던 게 J.S. 밀과 마르크스의 이야기들을 봤고 그다음에 이제 2강이 뭐였냐면 We put people first.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민중을 제일 우선적으로 둔다. 그래서 이제 이때 CAS하고 마르크스가 people을 최고의 우선적으로 뒀던 하나의 사례로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강이 뭘 봤냐면은 We read the world together. 우리는 세상을 함께 읽는다. 그래서 세상 읽기. 이때 이제 하이에크의 노예일과 제가 썼던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을 봤고요. 그 다음에 4강은 We think name together거든요. 이게 언이 필요가 없는데 We think name together.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는 함께 세상을 이름짓는다. 이게 4강이었고요. 그 다음에 5강이 이제 We do practice. 우리는 프락시스를 할 거다. 그래서 그때는 한나 아렌트와 알린스키를 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오늘이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5강에 기반을 해가지고 마중물은 그럼 도대체 어떤 입장들을 정리할 것이냐.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든가 알린스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샌델이라든가 프레일이, CAS, 마르크스, 하이에크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제 이런 거였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 오늘은 여기서 제일 핵심은 대화다. 이제 이 소위 토론이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마중물이 생각하는 토론은 뭔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요거 한번 보시면 테스형의 대화예요. 테스형의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형은 그건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소크라테스는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요게 이제 누구냐면 왼쪽에 서 있는 요 친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누구한테 질문을 던지냐면 이렇게 트라시마코스한테 질문을 던져요. 트라시마코스는 당시에 최고의 어떤 그 논쟁가인 이 사람들인데 소위 이제 소피스트들인데 이 소피스트들은 당시 민주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자기네들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대중들한테 어떤 그 동의를 얻으려면 연설을 잘해야 된다. 변론술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는 저 친구들은 진리에 대한 질문을 묻지 않고 뭐만 하느냐 하면 기술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본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진리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딱 던지거든요. 딱 던지죠. 이렇게 딱 던지면 트라시마코스는 그 질문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합의니까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합의니까. 근데 그 질문을 들으면서 자기께 무슨 결함이 발견이 되니까 정으로 바뀌어요. 내가 합의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옳은 대문자 트루스죠. 자기는 완전히 대문자 트루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좀 물러서는 건 거예요. 물러서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가 정의를 다시 내려요. 그래. 내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요거였어.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해서 다시 합을 내놓으면 그때 소크라테스는 또 질문을 던져요. 또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거기에 있는 문제점들을 또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트라시마코스가 또 듣다가 그리고 또 정의돼가지고 또 다시 합을 내려요. 이렇게 세 번째 합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질문을 던져요. 소크라테스가.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그러다가 질문을 던지니까 이제 합이 다시 왔어요. 근데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짜증도 났고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그때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이죠. 이 질문 뭐라고 던지냐면 이렇게 던져요. 야, 더는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 너가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이제 열을 한편에서는 받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이제 수구린 건 거죠. 트라시마코스가.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계속 던지니까 질문 1, 2, 3 계속 던졌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트라시마코스는 계속 자기 얘기를 했으니까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더는 모르겠으니까 난 모르겠어. 너 얘기를 해봐. 이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요. 소크라테스는 나 이제 간다. 그리고 가요. 나 이제 간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왜 가냐? 트라시마코스가
왜 가냐 하면은 이제 너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목적을 달성한 건 거야.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주변의 사람들의 특히 신탁, 신의 목소리가 너가 아테네에서 제일 많이 안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만나봤더니 특히 트라시마코스는 그 당시 이제 최고의 소피스트의 최고의 이제 철학자였는데 만나봤더니 자기보다도 자기처럼 모르는데 얘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를. 아까 그렇게 합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정반합에서 자기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는 대문자 트루스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피스트가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쟤하고 나하고의 차이는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데 쟤는 지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쟤하고의 대화에서 뭘 해주면은 제가 이제 아는 것을 지혜에 대한 사랑, 필로소피를 하게 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얘가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모른다는 것을 알 때까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삼파술이거든요. 애를 제가 질문을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가 합이라고 생각했던 트라시마코스가 질문을 낳을 때까지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할 때까지 안다는 것을 포기하고 질문을 낳을 때까지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게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만약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좋아요, 싫어요? 이거 싫은지 다들 지금 우리 멤버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싫은 건 거예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소크라테스를 다 싫어했어요. 그리고 전기 뱀장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고 찌릿하고 딱 쏘고 찌릿했을 때 도망가요. 찌릿했을 때 도망가고. 그래갖고 이제 사형을 당하는 건가요. 반대파들에 의해서 저놈이 자꾸 젊은이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지금 진리 체계가 딱 그 당시에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었고 진리 체계가 있는데 그걸 자꾸 의문시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하는데 마중물은 소크라테스 방식이 아니에요. 마중물은 이제 소크라테스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방식으로 하게 되면 토론하는 동료가 되지 않고 증오하는 동료가 돼요. 증오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 방식이 나빠진 방식이 나쁘게 가는 방식이 이 방식인 건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게 프로보커터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프로보커터는 뭐냐면 이 테스형과는 달리 프로보커터는 남의 나쁜 점을 드러내는 건 거예요. 그리고 부각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둘이서 디베이트를 해요. 디베이트를 막 하는 건가요? 디베이트를 할 때 A가 B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또는 B는 A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경쟁식 토론 먼저 이렇게 경쟁식 토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토론의 과정들 속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려면 싸움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상대의 약점을 찾아라. 절대로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마라. 기다려라. 먼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싸움의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토론의 기술을 가르쳐요. 이게 트라시마코스였거든요. 그래서 토론의 결과 B는 승자가 돼. 그래서 얘는 다 먹어요. 이렇게. 그런데 A는 패자가 돼요. 패자는 상처와 증오가 남고 그 다음에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B는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홍보하고 전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는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토론 자체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토론 자체가 하나의 경쟁의 과정인 건가요? 그래서 요새 이 경쟁식 토론이라는 것이 공격과 방어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승리를 목적으로 하고 승부욕을 자꾸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하면 할수록 긴장감과 신경전이 생기고 그다음에 누가 이겼는지를 꼭 평가를 받고 승자와 패자가 생기고 우리는 상대를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찬반으로 가게 되고 경시대회로 가요. 근데 제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사실 소크라테스의 방식이 본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의 소크라테스의 의도와는 달리 자꾸 전기 뱀장어처럼 자꾸 깐주말 되게 되면 원래 토론의 본질은 사라지고 상대를 이겨야 된다는 그래서 상대를 설득해야 된다는 그리고 끝났을 때 증오가 남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싶은 건 거예요. 근데 제 질문은 뭐냐면 토론은 과연 경쟁인가 토론의 본질이 이제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이런 방식의 대표적인 게 백분 토론이거든요. 백분 토론이 끝나게 되면 사실은 상대의 승자 패자가 남고 그다음에 뭐랄까 이게 증오가 남고 승부욕이 있고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되고 이런 방식인 건 거다라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 이제 프레이리 대화거든요. 프레이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프레이리는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 방식이 이제 상대를 증오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하고 어떤 그 패배감이 열패감이 들지 않게 하면서 하는 이제 방식이다. 그래서 프레이리의 대화를 한번 볼게요. 프레이리는 A, C를 나눈, 그러니까 이게 A와 C를 나눈 프레이리와 이게 프레이리, 이게 프레이리죠. 이렇게 A와 C를 나눈 프레이리와 B와 C를 나눈 시민이 이제 만나요. 이렇게. 프레이리는 이것을 억눌린 자, 민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할 때 A와 C를 하니까 프레이리가 자기가 아는 걸 이만큼 얘기해요. 이게 A예요. 프레이리가 아는 A를 얘기해요. 그러면 상대가 A의 얘기를 들으면서 B만큼의 지식이 생겨요. 그러면 처음에 B, C를 아는 상대는 대화가 끝나게 되면 요 불어난 A와 그 다음에 이렇게 불어난 B가 되고 B 다시만큼 알게 돼요. 그렇죠? 내가 이제 프레이리랑 대화하게 되면 프레이리가 아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 생각이 부풀어 나니까 처음에 CB를 알던 내가 소문자 A와 를 알게 되면서 결국에는 B 다시를 알게 돼. 그러니까 이 B C를 알던 사람은 B 다시를 알게 되는 건가요? B 다시와 A가 불어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레이리의 말은 시민에게 A와 B 플러스의 변화를 A와 이렇게 불어난 A와 B 플러스의 변화를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치지가 않냐면 이제 프레이리가 반드시 대하는 상대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상대 얘기를 들으니까 상대가 요만큼의 B를 얘기해요. 소문자 B를 얘기해요. 그랬더니 프레이리가 요 B를 듣고 민중들의 삶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들어요. 그래서 프레이리는 그 대화가 끝나면 A를 알던 것이 A 다시를 알게 돼요. 그래서 프레이리는 B와 A가 변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B, A 다시가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 신영 선생님이 꼭 들어야 돼요. 제 얘기를 듣게 되면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유범상 교수의 얘기를 내가 이제 얼마만큼 A만큼 소문자 A만큼 들은 건가요. 그래서 내 생각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상태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 달달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대화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나도 신영 선생님 만나면 다시 얼마만큼을 들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부풀어 올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부풀어 올랐다. 어떻게 부풀어 오냐면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를 저런 식으로 보고 나 있는데도 저러는데 나 없는데 어떨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이게 이 달달놈의 대화가 아니라니까. 달달놈의 대화는 이런 건 거예요. 어떤 거냐면 달달놈이 이마만큼 자기가 알고 있어서 상대가 요마만큼 알고 있으니까 자기 세계로 이렇게 끌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어넣는 거예요. 이게 주입식 교육이거든요. 근데 마치 저희가 주입식 교육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옆에 있으면 내가 정말 만나갖고 좀 멱살이라도 붙잡고 내가 좀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자, 프레이리 대화 이해하겠죠? 자, 프레이리 대화는 어떤 거냐면 이게 왜 소크라테스랑 다르냐면 소크라테스는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막 질문해요. 그렇게 제가 막 아파하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이제 됐구나, 쟤는. 제가 모른다는 걸 알고 나한테 질문하는, 도망가는 건가요? 프레이리에 대한 뭐냐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먼저 내가 아는 걸 얘기해 볼게요. 하고 이제 상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가 얘기를 들으니까 저한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달달놈한테 당한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서 그럼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내가 딱 들으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당한 것이 그런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었구나. 나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건가요. 이런 대화가 이제 누구에 대하냐면 프레이리에 대한 건가요. 프레이리는 대화가 끝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대화가 끝나게 되면 A 다시는 뭐 A C를 알던 사람은 A 다시 A하고 C가 대화가 끝나게 되면
이 프레일리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프레일리는 A 다시와 그러니까 A 다시죠. A 다시와 그 다음에 AC, A와 C가 어디 갔어요? 그 C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 얘기해서 이 대화 결과 끝날 때쯤 되면 제일 처음에 C만큼이 공감되었잖아요. 이렇게 C만큼이 공감되었잖아요. 이만큼이 공감되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공감대 처음엔 요거였거든요. 이만큼 C만큼이 공감되었는데 대화가 끝나게 됐더니 공감대가 요만큼 늘고 요만큼 느는 건 거예요. A 플러스 C 플러스 B가 생기네요. 공감대가. 그러니까 뭐냐면 두 사람이 만나고 대화를 했더니 A 플러스 C 플러스 B 공감대가 넓어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들어가기 전에는 AC만 알았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프레일리 입장에서는 요만큼과 요만큼을 더 알게 됐죠. 알미 풍부해지는 건가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갈 때 CB를 알았는데 요만큼 소문자리가 이만큼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공감대가 넓어지고 알미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제가 뭐냐면 알미보다 풍부해지고 두 번째가 뭐예요? 공감대가 넓어지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둘은 토론하는 동료가 돼요. 서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 건가요? 근데 신영 선생님은 저한테 감동했어요? 아니면 저를 비난했어요? 달달놈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래, 저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야 나오다니 말이야. 그래. 내가 좀 어떻게 우리 이제 타겟이 누가 돼야 되냐면 저 사진에 얼굴 저 책에 얼굴 넣은 거네. 저걸 어떻게 이제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선생님은 만만치가 않아 갖고 순회 선생님 만만치 않았고 내가 아무튼 포기를 할 거예요. 포기는 보통 배추 담글 때는 하는 게 포기인데 아무튼 포기를 하고 이제 가볼게요. 그래서 둘은 토론하는 동료가 돼요. 트라시마코스하고 소크라테스는 토론하는 동료가 될 가능성이 힘들어요. 경쟁적 토론에서도 토론하는 동료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프레일리는 토론하는 동료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함께 새로운 상상을 하고 새로운 질문들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것의 관점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래서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토론이 끝나게 되면 되게 상대에 대해서 겸손해져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참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저 사람 옛날에 무시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 사람의 고유성과 개성을 알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존중이 생기고 이제 그 사람하고의 만남이 기대가 되고 이제는 제일 처음에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앞에 토론을 좋아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서 이제 연대와 공감이 생기더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중물의 토론이 여러분 프레일리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어떤 저런 근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넘어서야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대안은 어떻게 되냐? 따뜻한 날카로운 비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을 해야 돼요. 비판을 해야 되는데 따뜻하고 날카로워야 돼요. 따뜻하고 날카롭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나를 정말 따뜻하고 나를 존중해서 얘기해 주는 거구나. 이런 건가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한테 얘기할 때 트라시마코스는 그런 감각을 갖기보다는 분노하고 화가 나요. 그리고 막 방어, 공격 이런 게 막 생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리퍼블릭이라는 대화록에 보게 되면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서로에게 따뜻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세상을 읽다 보면 공감과 성찰이 생기고 함께 세상을 읽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두 사람이 토론하는 동료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열을 얘기하거나 옳음과 진위, 틀림을 얘기하거나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차이가 얘기되어지는 거라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광장은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상당히 깊이 있고 날카로운 얘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 나를 존중하고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하는 건 거고 저 사람은 겸손하고 그런 태도를 갖다니까 안전한 광장이 돼요. 야, 이게 광장하구나. 그래서 그 안전한 광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아까 겸손과 솔직함과 존중이에요. 솔직함과 존중이에요. 여기는 괜찮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여기는 정말 뭔 얘기를 하든지 간에 괜찮구나. 근데 뭔 얘기를 막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표지가 뭐 사진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막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상처를 입지. 참.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안전하다. 여기서 내가 솔직한 얘기들하고 내 고민들을 아무리 드러나더라도 안전하다.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차이가 막 오고 고유성과 개성이 막 드러나고 그 사람의 고민들이 막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이다 하는 건 거예요. 사단법인 마중물은 이런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을 도처에 만들려고 하는 건 거예요. 이게 학습 동아리예요. 기본적으로. 학습 동아리 구성인 건 거고 우리 마중물 세미나도 일종의 학습 동아리 같은 형태인 건 거고 광장인 건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대화라는 것은 공간과 성찰로 가야 되고 성찰이라는 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떤 공동성찰이라고 얘기해요. 공동성찰. 왜 공동성찰이에요? 상대와 내가 둘 다 성찰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대화예요. 제가 라디칼리스트 얘기하잖아요. 라디칼리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라디칼리스트예요. 왜 이게 라디칼리스트냐면 이랬었을 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대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올바름을 찾아가기 위한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생각들과 고유성과 개성들을 모아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행위들을 할 뿐이거든요. 제가 그 행위를 한나 아렌트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액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가 설명을 해볼게요. 아무튼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대화였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정답을 찾긴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마중물의 정답은 뭘까? 마중물은 정답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정반이다 이렇게 성은 합시오 이름은 정반이다 이제 이런 건데 합정반 마중물의 정답은 이렇게 찾는 건 거다 하는 이야기들을 좀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마중물의 정답 찾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아주 익숙한 얘기예요. 자 아까 합이 있었잖아요. 합이라는 것은 틀린 것과 옳은 것들을 종합해 갖고 이제 답을 찾은 건가요. 이게 답이에요 일종의 답인데. 이 답이니까 정답에는 질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답이 옳은 거니까. 그런데 아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합은 뭐가 돼요? 정이 돼요. 그것은 지금 이게 완벽한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시기는 옳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시대가 나타나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질문에 붙여질 합이구나. 그러니까 질문을 품은 합인 건 거예요. 질문에 개방된 합인 건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곧 정으로 바뀔, 그러니까 누군가의 논쟁의 하나의 또 하나의 상대가 될 정으로 바뀔, 정을 품은 합이구나. 정을 품은 합이구나. 그래서 정이 되잖아요. 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정이 됐다는 건 뭐냐? 반대처럼 소크라테스 같은 질문이 생겨났다는 건 거예요. 정이 됐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정과 반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다시 합이 만들어져요. 너의 얘기를 듣고 나의 얘기를 듣고 나서 봤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고 너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 그럼 대체적으로 이거겠네? 하고 나타나는 게 이게 합이에요. 그래서 이 정반이 합의되는 과정에선 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마중물의 자기장은 여기에요. 모든 것을 합을 정으로 만들고 정에다가 반을 붙이는 건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합이 나오는 건 거죠. 그럼 이 합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정이 대회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거든요. 여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그것이 생겨나게 되면 또 다시 반이 생기고 또 다시 합이 나오고. 이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마중물에서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답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답이 있는데 그 답은 곧 질문을 품은 합인 건 거고 정을 품은 합인 건 거다. 이제 이런 건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이 산업화 시대의 합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민주화 시대의 합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합일 수 있어요.
불평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합은 시대적인 상대적인 합일 수 있다. 근데 그 합은 또다시 시대라든가 상대 나라 차이가 나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품은 합이다. 이것은 이제 인식하는 것들이 마중물의 이제 정답이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시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활동가가 있어요. 이제 활동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활동가는 요런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활동가는 우리 마중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일반 시민들을 만나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질문을 던져요. 활동가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이 시민은 그동안에 내가 예를 들면 믿고 있는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합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활동가가 답을 던지면 정의 돼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이제 그러면서 정의되면서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토론 중에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필링의 인문학으로. 그랬더니 이제 우리 들었던 신영 선생님이나 등등의 선생님들이 나 새로운 문제 제기가 생겨서 내가 정말 생각 당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질문이 문제가 됐거든요. 문제 제기가 되면서 아까 그 영옥 선생님이랑 그 작은 도서관에 모여갖고 야, 우리가 토론해 보니까 우리 합을 하나 생겨나요. 그런데 다른 독서 동아리에서는 또 다른 합이 생겨, 다른 독서는 또 다른 합이 생겨나고 또 다른 합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합이 동일한 합이 생겨나지 않아요. 다양한 합이 생겨나요. 근데 이 합은 또다시 시민들이 또다시 활동가를 만나면서 또다시 정의돼요. 이 과정을 계속 거친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답이라는 것은 뭐냐? 움직이는 건 거다. 그래서 진리는 움직인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합은 트루스예요. 대문자 트루스, 옳은 건 거죠. 그런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옳다고 생각하듯이 쟤도 자기 걸 옳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인정하는 과정들 속에서 합은 그 안에 반과 정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합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 합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뭘 품고 있어요? 반과 정을 이제 그 안에 품고 있다. 그래서 합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반과 정을 품은 합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가들은 마중물들은 끊임없이 합 안에 반과 정을 품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대안은 뭐냐? 진리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진리의 존재론적인 본성은 대하다. 왜? 대화를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니까. 근데 그 대화는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니까 진리 그 자체는 오늘 진리인데 내일은 진리가 아닌, 그리고 내일은 진리였는데 모레는 진리가 아닌. 그래서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질리는 건 거예요. 야, 이렇게 진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질리는 거구나.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질리는 것이 진리다. 이런 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렇게 돌을 통 던지는 것이 누구냐면 활동가인 건 거예요. 그래서 활동가는 대단히 귀중하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이제 보고 있는 마중물이다.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까 상황 1에서는 이 부당한 질서들 속에서의 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당한 질서들을 문제 삼으면서 상황 2가 나오게 되면 새로운 질서가 나와요. 새로운 질서가 나와서 새로운 질서들 속에 또 다른 합이 생기면, 근데 그 새로운 질서는 좀 지나면 또다시 부당한 질서가 돼요. 왜냐하면 민주화를 이뤘던 87년도에는 그게 그 전에 군사 독재가 부당한 질서였거든요. 상황 1의 부당한 질서는 군사 독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저항도 하고 하면서 민주화 항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합이었는데 시민들이 활동가 만나면서 합을 찾았어요. 그 전에 합은 뭐였냐면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의 경제 성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활동가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시민들은 정을 찾았는데 그게 민주화인 건가요? 민주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부당한 질서가 이제 바뀌면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난 건가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돼서 민주화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도 뽑고 그랬는데 신자유주의가 온 건가요? 또 부당한 질서가 생긴 건가요?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절차적인 민주주의만으로는 87년 민주주의만으로는 안 되겠다 했었을 때 시민들은 그 합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또다시 이제 정의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제 부당한 질서들을 문제 삼는 부당한 질서를
옹호했던 합이 부당한 질서를 문제 삼는 질문 반을 만나서 또다시 문제적인 또 하나의 의견이 되는 정으로 돼서 끊임없이 또 다른 합을 찾아가는 뭐 이런 것에서 진리는 끊임없이 부당한 질서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프레일이 얘기해요. 부당한 질서와 연관돼서 끊임없이 시민들의 토론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바뀌는 건 거다. 이게 이제 마중물의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정답이다. 마중물의 너희들의 정답은 뭐야? 너희들은 뭘 꿈꾸는 거야? 그러면 이제 프레일은 뭐라고 하냐면 모여서 얘기해 보자. 그리고 모여서 얘기하는 이 돌을 던지는 사람,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이제 활동가인데 소크라테스와 같은 활동가가 아니라 아까 프레이리와 같은 대화를 매개하는 활동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가요? 소크라테스 같은 활동가는 정말 진리일 거예요. 질문하면 진리인데 프레이리와 같은 이 질문은 끊임없이 토론하는 동료를 만드는 굉장히 따뜻해져요. 굉장히 날카로운데 굉장히 따뜻해진다. 이제 이런 건가요? 자, 그러다 보면 그것을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마중물이고 그 마중물들을 이제 우리 활동가라고 표현해 보자. 이제 그런 건가요? 그럼 이제 활동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활동가는 이런 건 거예요. 마중물 활동가는 근본적으로 낙천적 라디칼리스트다. 낙천적인 라디칼리스트. 그러니까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근거를 만든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낙천적 라디칼리스트,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는 사람인 건가요. 그리고 이 라디칼리스트라는 것은 정답. 오늘은 대문자 트루스지만 내일은 소문자 트루스가 되고 오늘은 합이지만 내일은 정이 되고 그리고 또다시 반을 만나면서 또 다른 합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라디칼리스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찾아가고 있는 건 거고 찾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라는 것을 믿는 낙천적 라디칼리스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라디칼리스트의 행위는 액셔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레이버하고 워크가 있잖아요. 이게 한나 아렌트의 우리가 얘기를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이번 학기에 레이버는 먹이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나가면 그 직장이 내 먹이 활동을 목표로 가는 건 거죠. 그리고 그것의 주요한 목표는 내가 임금을 받아서 내가 생존을 꾸리는 거. 이게 레이버예요. 워크는 일종의 개인적인 창작 활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것이 개인의 어떤 굉장히 창작적인 활동인 거고 개인이 자연을 만나서 창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액션은 뭐냐면 액션은 상대가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만나서 공동체 속에서 내가 상대를 만나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뭘 하는 거냐? 그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들 속에서 나의 고유성과 개성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건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유성이 상대의 고유성과 만나고 나의 개성이 상대의 개성과 만나고 나의 생각이 상대의 개성과 만나면서 이 공동체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합의해 나가는, 합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 만들어진 합을 끊임없이 정으로 만들고 다시 반을 제기하면서 바꾸어 나가는 그 활동이 액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활동가는 기본적으로 액션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레이버를 넘어선 건 거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액션을 하는 것이 활동가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본 대로 이 세상을 읽는 사람이다.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끊임없이 읽어내려고 하는 세상을 읽는 남자, 세상을 읽은 여자, 세상을 읽은 노인, 세상을 읽는 사람들인 건 거고, 그리고 세상을 읽는 것을 매개하는 것이 대화다. 그래서 대화의 메디에이터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대화를 통해서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만드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장을 그래서 이제 지키는 사람인데, 광장직이다. 그래서 그 광장은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 거고, 그리고 변화를 만들고 변화를 매개하고 변화를 창조하는 존재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뭔가 하실 텐데, 움직이는 지향성을 가진 사람, 움직이는 지향성을 가진 판단자다 이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현상학에서 얘기할 때 이제 특히 이제 요새 그 우리 김학성 이사장의 그 원효 강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이제 이 아까 말씀한 나와 생각하는 나와 생각당하는 나와 사물들의 관계들을 아예 허물어 버리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속에 이제 이 어떤 뭐랄까 이 어떤 끊임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지향들이 존재하는데 현상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향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나로 존재하지 않고 나는 끊임없이 어떤 것에 대한 지향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마중물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마중물이 좀 약간 좀 빨간색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우리 이현숙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쑥 들어온 건 거예요. 이게 마중물을 유학 갔다 와가지고 쑥 들어오니까 그 옆에 있던 어머님이 우리 명자 선생님이 제가 또 마중물이라는 데 다니는 건 저게 빨갱이가 아닌가 또 어머니도 또 이제 감시하러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건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어떤 것에 대한 지향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이제 지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향한다는 것은 나의 주관성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뭐뭐에 대한 주관성이 있는데 그 주관성을 내가 그 주관성에 담은 객관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변화함에 따라 그 객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빨갱이에서 광장으로 바뀌고 광장이 창조자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지향성을 가진 판단자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주관성, 그러니까 객관성을 주관성 안에 담아내면서 끊임없이 이제 뭔가를 이제 바꿔내려고 하는 것들인 건 거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프레이리와 알린스키 그 이전에 뭐 다양한 이론가들을 가지고 푸코라든가 뭐 이게 플란차스라든가 또 막스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객관성들을 우리 주관성에 담으려고 했는데 이제 마중물은 거기에다가 뭐까지 덧붙이려고 하냐면 이제는 원효라든가 최시영 선생이라든가 이런 걸 덧붙여가지고 하면 우리는 뭐뭐에 대한 지향성들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움직이는 지향성을 가진 판단자다. 그때그때 이제 판단해 나가면서 또 다른 지향성들을 가진 존재가 활동가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건가요. 자, 그래서 마중물의 활동가들은 그런 건가요. 그럼 마중물의 활동가들은 구체적으로 누가 존재하느냐? 먼저 직업 활동가가 존재를 하는 건 거죠. 직업 활동가라 하면 여기를 일종의 어떤 그 직장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활동 자체가 직업이 돼버린. 그래서 이제 우리 마중물에는 사무처장님이 대표적이고 오늘 이제 우리 국장님들이 세 분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일종의 직업 활동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은 받지 않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나와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중물의 정신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자원 활동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현숙 교수님 같은 사람이 그런 건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 가갖고 근데 무슨 사회자가 제주도를 가도 돼? 지금 이 시국에? 어? 괜찮아? 너 당황스러운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화가 갑자기 확 나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제주에 처음 보내는 것도 야, 그럼 내 생각 같아서는 좀 미안하면 뭐 올 때 뭐 사오겠다, 그지? 이렇게 올 때 공항에서 뭐 쪼꾸레 있다 있고 말고 그 좀 이렇게 공항 전에 사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그거 한번 좀 이렇게 좀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지는 마. 또 우리가 뭐 그것도 이렇게 바라는 사람 같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자원활동가, 자원활동가는 정말 이 직업활동가 정신과 마음과 태도는 다 똑같은데 이제 또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죠. 순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자원활동가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이제 자원활동가인데 우리가 이제 자원활동가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혹시라도 있다면 뭐 여기 이제 헌신하는 거, 이게 CMS라든가 조합비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원활동가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넣게 되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제 잠재적인 활동가. 지금 우리의 토론 모임도 같이 하고 참여도 같이 하고 특히 이제 북레터 상상상 이게 이제 이게 학습 동아리 만드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뭐 이제 등등 하면서 우리와 이제 정신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마중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원심형으로 뻗어 나가는 거죠. 뻗어 나갈 때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거나 상대의 조직을 소유하거나 생각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소통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전도하려고 하지 않고
전파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마중물의 어록에 소유가 아니라 소통이고 전도가 아니라 전파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시민사회 속으로 이런 고민과 대화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원심형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막 나가는 건 거죠. 요게 이제 그리고 그 속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활동가들이 꼭 있어야 돼요. 대화를 매개하고 이런 활동가들이 있어야 되고 직업 활동가, 자원 활동가, 그다음에 잠재적인 활동가들. 그래서 이제 마중물이 전국의 도처에 뭐 제주도에도 있고 우리 그다음에 이제 울산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전에도 있고 뭐 등등 이제 있었을 때 우리가 거기도 만나는 건 거죠. 가서 만나서 또 같이 토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마중물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마중물 활동가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핵심적인 주제가 마중물의 낙관주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할 때 힘들지 않겠어?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오겠어? 뭐 등등. 그리고 맨날 정해진 합의 없이 맨날 그 합을 계속해 나가는 것들이 뭐야? 이렇게 모호하지 않아? 막 이랬었을 때 우리는 마중물의 낙관주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근거를 만든다. 아니야. 그래도 우리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인간다워지고 훨씬 더 비인간화된 세상을 대체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궁극에서는 우리 모두가 차이가 편안하는 인간이 될 수가 있어.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낙관주의거든요. 그럼 이 낙관주의는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되냐? 마중물의 낙관주의는 이제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일단은 열린 가능성. 우리는 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건 거죠. 그러니까 닫혀져 있지 않는 건 거죠. 끊임없이 아까 그 대화라는 것이 끊임없는 열린 가능성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이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러잖아요.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했을 때 너무나도 이상만 꿈꾸면 공상주의자고 너무나도 현실만 보면 냉소주의자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 이상주의자, 현실에서 이상을 꿈꾸고 또 이상적 현실주의자, 이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거 그런 건 거고 그래서 이성으로 비관하다. 이성으로 비관한다는 냉정하게 분석을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비관적일 수 있는데 의지로 낙관하다. 그래서 의지로 낙관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까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근거를 이 의지는 의지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제가 의지로 낙관하는 것의 핵심은 의미를 아는 겁니다. 의미를 알면 의지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면 실천으로 가는데 그때 이성으로 비관하는 그러니까 현실을 봐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현실을 보면서 의미를 알고 의미를 아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낙관해라. 그래서 이게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근거를 만든다. 이게 이제 이 마중물의 또 하나의 마중물 낙관주의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비록 한 바가지 물이지만 한 바가지 물이 엄청나게 많은 물줄기를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한 바가지의 물이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내 공간에서 나답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내 공간에서 나답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세상은 바뀔 거다. 이런 관점들이 지금 이제 한 바가지의 물이 세상을 바꾼다. 이게 마중물의 낙관주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이제 토론 중에 많이 나왔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미나, 저한테 이제 마중물 세미나를 지금 올해가 이제 11년째거든요. 내년에 이제 12년째가 되는 게 다음 학기가 23번째가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무슨 비판이 많은지 아세요? 맨날 토론만 하냐고, 맨날 공부만 하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먼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게 계속 공부를 하는 것들을 계속 밑바닥에 깔고 가는 게 뿌리를 막 내려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뿌리를 엄청나게 내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싹이 이제 그 뿌리에 기반해서 자연스럽게 막 싹 트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 마중물은 공부만 했을 때 아니야, 우리 마중물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 거야.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이 22번째 그러니까 1년에 2개씩 있으니까 22번째니까 11년째 하는 마중물 세미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학기가 이제 12년째 첫 학기가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소 대나무처럼 뿌리를 내린 거다. 그래서 마중물을 보고 지금 막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막 저것도 만들어지고 마샘도 만들어지고 마북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막 이런 그 마디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는 것들이 사실은 그 10년의 기간들 동안에 이렇게 모소 대나무처럼 엄청나게 뿌리를 내렸다. 이건 무형의 보이지 않는 뿌리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마중물 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마중물 콘텐츠를 이제 막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갖춰진 건 거죠. 그래서 마중물이 뭐야 그러면 안 보여요. 마중물이 뭐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제 필링에 입문하게 사진을 보면서 이게 마중물이야 막, 그리고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들 막 나타나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정말. 그래서 아무튼 뭐 다양한 것을 우리 순현 선생님 멀리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바로 쫓아오질 못하니까 만약에 서울에 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불가능성 속의 가능성이다. 겉으로 보게 되면 되게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불가능성들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가능성들을 보는 조직이다. 그래서 마중물에게 낙관주의자다. 이제 그런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ertainty with uncertainty, 이건 뭐냐면 세상은 정말 불확실하거든요. 내가 합의라고 믿었던 것이 상대가 나한테 비판하는 순간 바로 정이 되고, 그 정도 흔들흔들되면서 또 다른 합으로 가거든요. 늘 불확실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정규직이 됐는데 내일 보게 되면 그 정규직이 또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규직 자체가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은 임계장 이야기 보면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한 사람도 퇴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거든요. 근데 인생이라는 건 원래 그 불확실한 것이 확실했어. 확실한 것은 뭐가 있냐면 불확실성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쩌면 이 불확실성을 확실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 불확실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또 다른 확실성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거. 그 불확실성을 긍정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을 즐겨라. 이것이 이제 오히려 확실성이 위험한 거다. 확실성이 되는 순간 되게 교조화되고, 그리고 대단히 이 관료화되고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확실성과 불확실성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안전할 수 있는 어떤 부당한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공동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certainty with uncertainty다. 그래서 certainty with uncertainty를 그대로 놔두면 불확실하니까 certainty with uncertainty로 들어갈 수 있는 광장에 대해서, 공론장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건 거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 다음에 또 상호 주관성의 객관성은 뭐냐면, 이런 건 거죠. 우리는, 이 데카르트는 I think therefore I,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중물은 우리가 생각한다, we think. 아까 그 프레이리를 보게 되면 AC를 하는 사람과 CB를 하는 사람, we think예요. we think. 그러므로 I exist. 내가 존재한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진리라든가 나의 대안이라든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상호 주관성. 주관성을 가진 아까 이 intentionality, 그러니까 어떤 그 지향성이죠. 뭐뭐에 대한 지향성을 가진 타자들이 모여서 또 다른 어떤 그 주관성들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상호 주관성 그러거든요. 상호 주관성이 만들어낸 합의 객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호 주관성의 객관성, 그러니까 함께 we think에서 만들어낸 객관성을 우리는 믿는 건 거죠. 내가 생각해서 내가 만들어낸 객관성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객관성들을 만들어낸 그 객관성은 또다시 어떤 비판과 상호 주관성을 또다시 바뀌어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다 이제 제가 빨간 적칭 하는 게 다 마중물 어록이거든요. 이런 건 거다. 이런 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우리는 실존주의자다. 이것을 생각해서, 실존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불확실하고 이렇게 이 냉소적인 이 현실에서도 뭔가를 내가 바꾸려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참여하고 뭔가를 바꾸려고 토론하고 있는 내가 대견하지 않아. 이런 건 거거든요. 이 실존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전제하거나 성과를 전제하는 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내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 나를 긍정하는 건 거거든요. 이게 실존이에요. 그러면 나 존재의 의미를 묻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실존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고 있는 내가 대견하지 않아. 이제 그런 관점인 건 거고, 그래서 이제 불가능성의 가능성으로서의 나, 의심하는 나.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즐기는 나가 얼마나 대견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실존주의자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 내가 대견하지 않아. 이 불확실성에서도 뭔가를 그래서 꿈틀대고 마중물에 나와서 세미나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대견하지 않아? 근데 그거는 조금 좀 다를 수 있는데 백신을 맞아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막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좀 약간 맥락은 좀 다르긴 해요. 우리 영옥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건 너무 좀 이게 초실존주의자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또 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챕터로 가볼게요. 마지막 한 챕터가 더 남았네요. 마지막 전의 챕터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중물이 아까까지는 광장에 대한 얘기, 개인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이제 광장과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존재다. 시민은 인간은 이게 이제 마중물의 정확한 데피니션이거든요. 정의인데 이 정의는 도대체 뭘 의미하냐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자기 목소리로 사실은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들이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전제하니까 자기 목소리들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들이죠. 그러니까 들이죠. 그러면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 공동체를 볼게요.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는 누가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가 도대체 뭘까 하는 건 거예요. 공동체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는 공동체는 안전한 집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안전한 집 했었을 때 드는 생각이 이게 초가집 이런 거 있잖아요. 볏집으로 만든. 그래서 이제 옛날 그 고향집 같은 나를 안전하게 하는 집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서 나를 아까 액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를 마음껏 드러내고 타자를 만나갖고 내가 끊임없이 어떻게 나를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는 집이다. 그 얘기 뭐냐 공동체는 안전한 집인가 동시에 두 번째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을 의미한다. 여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 참여 그 공동체가 안전한 집이고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 이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건 거예요. 그럼 안전한 집은 뭐냐 이거예요. 안전한 집은 요거예요. 안전한 집은 이런 건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된다. 그런데 아는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그냥 사람이다. 제가 이제 시민의 나눔이라는 글을 쓸 때 시민의 나눔 첫 번째가 이건데요. 안전한 집이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예요. 누구나 그냥 사람일 수 있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노숙인이 있고 불쌍한 사람은 돕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불쌍한 건 거예요. 뭐 도움을 필요한 불쌍한 사람 도움을 받을 때도 상당히 뭐랄까 좀 창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돕고 도움을 받고 사는 그 사회에는 돕는 사람은 미담의 주인공이 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아유 저 사람 열심히 살지 젊은 날 뭘 했어 이게 희생양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안전한 집이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도 내셔널 미니멈 스탠다드 오브 리빙 삶의 최소한의 조건들이 보장되어 있는 적어도 내가 레이버만을 하지 않도록 레이버만을 한다는 것은 뭐냐 먹이 활동만을 나의 온통의 일생에 바치도록 하지 않는 집 이게 안전한 집인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시민의 나눔 두 번째 글인데 배에 부를 권리는 없을지라도 배에 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아야 해. 이 땅에 어떠한 생명일지라도 이 땅에 어떤 생명일지라도 배고프지 않아야 되고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 있으면 노인이 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다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고 그 다음에 배고프지 않고 그걸 권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일지라도. 저는 이게 안전한 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집은 최소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소한도 내가 배고프지 않고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는 사회, 불쌍해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안전한 집이다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중물이 지향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이런 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안전한 집에 대한 상상과
안전한 집에 대한 구상과 실천들이 광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는 아까 안전의 집과 광장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갖는다. 광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권리의 결핍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수자로서, 내가 배고픔으로써, 내가 여성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진 찍지 말라고 했었을 때 느끼는 그런 결핍들, 이런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곳이다, 이런 얘기, 내가. 이거 얘기할수록 자꾸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이런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모두가 권리의 결핍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광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두가, 대화가 우리들의 삶의 방향, 만남, 우정을 이끄는 것. 대화가. 우리 마중물 세미나 같은 대화가 방향을 잡고 이 공동체 어디로 갈지, 내가 어디로 갈지, 내 친구가 어디로 갈지, 그리고 만남을 만들고 대화가. 그리고 여기서 사회적인 우정들을 이끄는 것.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사실 이하림 선생님도 아까 별자리 얘기하는 선생님도 주신영 선생님도 달달놈 얘기하고 그랬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만남이 대화를 매개로 해서 만나니까 대화하니까 되게 대화철이 언제요? 좀 지나갔어요. 좀 지나갔나 벌써? 이런 또 우리 대화철에 또 대화를 먹자고. 이 대화가 대화지 대화가 아니라 대화가 방향 우정을 이끄는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모두가 이제 위think잖아요. 모두가 공동체를 네이밍하는 곳이어야 된다. 공동체 어떤 모양이 될지를 네이밍하는데 참여하는 게 광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장은 뭐냐? 권리를 관철하는 권력이 생겨나는 곳. 권리를 관철하는 권력이 피어나는 곳이 광장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중물이 꿈꾸는 이 광장은 어떻게 보게 되면 마중물은 이러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말이 이런 아까 안전한 집과 광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광장을 매개로 해서 그 안전한 집을 만드는 것들을 내가 참여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쓴 글이 요건데, 요거는 우리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우리 이렇게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유화자 선생님 한번 읽어봅시다. 유화자 선생님이 이렇게 즐겁게 읽어야 돼요. 하자 이렇게. 눈물 날 것 같은데. 네. 배가 고프다. 저 배고팠었기 때문에 못 읽겠어요. 저 중간에 못 읽으면 누가 이어서 읽어주세요. 배가 고프다. 물고기를 주면서 말했다.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 또 배가 고프다. 못 읽겠어요. 좋아. 다른 사람 읽읍시다. 우리 그러면 누구도 읽어보시오. 누구도 읽어보시오. 또 배가 고프다. 이분은 그물에다 물고기 잡는 방법까지 내어주었다. 여기까지야? 해줄 수 있는 것이 다짐하듯 말했다. 또 배가 고플 것이다. 물고기 잡는 면허를 얻기까지는 그의 어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물고기를 둔 비법을 준 그리고 그물까지 준 그와 맞서는 것이 빵보다 권리는 권력과 함께라야 살아 숨쉰다. 우리가 이제 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랬었을 때 달달놈이 나한테 물고기 주면서 말해요. 야, 이거 물고기 주니까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 근데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 달달놈이 또 와가지고 야, 물고기 잡는 방법 가르쳐 줄게. 이제 됐지? 여기까지 해줄 수 있는 게, 그리고 달달놈은 자기가 가진 걸 안 내놔요. 그 달달놈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시민들이 만들어낸 것, 그 사회가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또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에게 가서 너의 어장에 있는 것들도 줘 그랬더니 쉽지 않을 것이다. 물고기를 준 비법을 준 그리고 그물까지 준 달달놈과 맞서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빵도 중요하지만 빵보다는 저것이 내 것이라는 거, 그리고 저것을 함께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내가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을 권리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 권리는 그냥 권리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권리는 권력과 시민들이 힘을 가졌을 때 권력과 함께라야지 권리는 살아 숨쉬는 거다. 제가 우리 그 유화정 선생님이 저걸 읽기가 힘든 것은 진짜 배가 고프기도 하지만 옛날에 어릴 때 되게 배고픈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읽기 힘들었을 테고. 근데 우리 정숙 선생님이 저걸 굉장히 명랑하게 읽었던 것은 어렸을 때 상당히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랑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어렸을 때 배가 고팠을 것 같아요, 안 고팠을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인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 전 지금 배가 고파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우리가 오늘 좀 마지막이라서 여기 모임 멤버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왔는데 고기를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우리 유해숙 대표님이 사주기로 해가지고 나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가봐요. 네, 근데 자, 그럼 이제 갈게요. 걸 그랬다. 자, 그래서 아까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뭐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한 집을 만드는 거,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광장을 형성한다는 거. 그리고 이 광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우리는 도처에서 광장을 만들고 광장지기가 돼야 돼요. 그게 학습 동아리거든요. 그 학습 동아리가 확장된 것들이 의회일 수도 있고 확장된 것이 마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은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라디칼리스트적인 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챕터로 갈게요. 마중물의 상상,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을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그게 학습 동아리다 하는 건 거예요. 자, 보시면 요 구도예요. 우리 시민들은 여기죠. 시민들은 안전한 집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안전한 집은 뭐냐? 사회권이 보장되는 건가요? 그리고 돌봄이 개인과 가족이 아닌 사회가 돌보는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전한 집에서는 사회적 우애, 그러니까 연대와 협동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누가 존재하냐 하면 액션을 하는 사람들. 배고프지 않은 소크라테스, 배부른 돼지이거나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면 안 돼요. 배고프지 않은 소크라테스, 우리로 치게 되면 프락시스의 마리다예요.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하는 게 우리가 마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하는, 그러니까 프락시스의 마리다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전한 집인데, 이 안전한 집이 가능한 것은 이 광장이 바깥에 둘러싼 게 광장 얘기예요. 광장은 뭐냐?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인 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겸손하고 서로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존중을 받는 그런 광장인 건 거다. 그래서 광장의 안전한 집이 곧 실존이다. 우리가 실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광장의 안전한 집이어야 된다,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마중물이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은 이런 광장과 이런 안전한 집을 이해하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광장의 안전한 집이 나의 실존적인 삶의 구체적인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것을 깨닫는 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학습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학습이 끝나면 학습을 매개해서 소통을 하는 건 거예요. 소통과 대화를 해요. 우리가 오늘 마중물 세미나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이 학습이 어떻게 됐어요? 소통과 대화를 하잖아요. 소통과 대화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누굴 만나요? 토론하는 동료가 돼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전부를 저는 지역에 가서 만나고 싶은 건 거예요. 그리고 공간에 가서 코로나19가 끝나면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싶고 전도 한번 먹고 싶고. 제가 왜 전을 좋아하냐면 마중물의 정신이 겸손이잖아요. 전을 먹으면 난을 먹으면 안 돼. 전을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토론하는 동료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토론하는 동료와 함께 세상 읽기를 하고, 그리고 세상을 읽는 과정들 속에서 지향을 찾아야 돼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을 해야 되고,
그런 상상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네이밍을 하고 세상을. 그리고 또다시 거기서 그치는 또다시 학습을 하는 건가. 이렇게 순환골인 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매개하는 게 뭐냐? 그게 마중물이고 활동관 건 거예요. 마중물 자체는 활동관 건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활동을 해야 돼요. 액션을 하는 거죠. 액션을 해야 된다. 레이버가 아니라. 이런 것이 마중물이 꿈꾸는 어떤 그런 광장인 건 거고, 마중물이 꿈꾸는 세상인 건 거고, 그리고 마중물의 활동인 건 거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마중물은 뭘 했냐면 학습을 했어요. 마중물 세미나를 이제 올해, 지금 이것이 11년째예요. 매 학기 2번씩 했으니까 11년째고, 그래서 마중물 세미나를 했고, 그리고 끊임없는 일상의 대화를 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목요 광장이 있는 건 거죠. 목요 광장이 끊임없이 이제 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은 그렇게 학습을 하고 소통을 한 건 거예요. 그리고 학습을 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마중물 동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토론하는 동료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토론하는 동료가 만들어지고,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끊임없이 세상을 읽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 선배 시민, 그 다음에 후배 시민, 뭐 나눔샘,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상상상이라는 생각이 생겨났고요. 상상상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마셈을 만들 때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상상을 이제 했으니까 이제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실천하자 해서 상상천으로 바뀌었거든요.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실천을 해요. 상상상에서 상상천이 된 건 거죠. 상상천이라는 것만 지역과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만들기를 하는 건 거예요. 아까 세상을 읽었다면, 저기서 세상을 읽었잖아요. 여기서 세상을 읽었잖아요. 세상을 읽었다면 이제는 세상을 만드는 건 거예요. 세상을 만들 때 아까 요 집 있잖아요. 요 집 모양. 요 집 모양을 이렇게 여기서 하는 거죠. 요게 그 표시인 건 거예요. 그래갖고 또다시 어떻게 돼? 또다시 학습, 대화, 세살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지. 마중물 플로우 차트인 건가 이렇게 쭉 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우리는 실존하는 인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웃을 만나는 건 거고, 이제 내가 성찰하는 건 거고, 이제 이런 과정이다. 이런 건 거고요. 그래서 마중물에 대한은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그동안에. 먼저 근황 토크를 해요. 근황 토크인데 사실은 그냥 토크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저걸 자꾸 하냐고 말이야. 왜 자꾸 저걸 하냐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마중물의 정신에서는 상대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하고, 그래서 상대가 자꾸 말하게 만들고,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아주 가벼운 아이스 브레이킹과 같은 건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토론을 해요. 대화를 하는 건 거죠. 마중물 세미나를 할 때 먼저 제 강의를 먼저 하지 않고 토론부터 하잖아요. 토론부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 질문이 돼요. 제가 주인공이 되거든요. 토론을 하고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됐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아까 계속 이렇게 봤잖아요. 내 사진이 들어간 게 뭐가 문제냐. 자꾸 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가 아닌 토론의 우선성이 마중물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디프리를 해요. 디프리는 일종의 내가 근황 토크로부터 이어진 것, 그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이어진 것, 우리 그때 혹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혹시 미진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저 사람을 더 알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광장이 디프리인 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디프리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왜 디프리에서 꼭 건배사를 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건배사. 이 건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그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한 번 정도 말을 해보자.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좀 드러내보자. 이런 일종의 하나의 어떤 술집에 간 디프리, 술집에 간 토론이거든요. 술집에 간 나눔인 건 거죠. 나눔과 연대, 여기서 이제 동료애가 생긴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들 속에서 이제 정리되는 것이 이거죠. 생각한 다음에 말하지 말고 말하면서 생각하라. 우리의 광장인 거예요. 말의 우선성을 저희들이 높이 평가하는 거에서 책을 절대로 읽어오지 마라. 읽어오는 것을 말리지 않게. 그러니까 문자어보다는 말을 중요시하고 듣는 걸 중요시하고, 그리고 강의 또는 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해서, 강의를 매개로 해서 공동체를 이야기하라.
그래서 여기서 목표는 뭐냐면 교양과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성찰과 세상 읽기, 나 읽기인 건 거예요. 여기서 성찰의 핵심은 나 읽기고 세상 읽기는 우리 공동체를 읽는 건 거예요. 그래서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교양 지식만 얘기해요. 그리고 책 저자 읽은 사람만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책을 매개로 해서 누구나 다 얘기하는데 누구나 다 얘기할 때 두 가지에 우리 초점을 맞잖아요. 나 읽기. 저 사람 누군가. 나는 누군가. 저 사람의 얘기로 나를 비춰보면 누군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읽기다. 이게 이제 마중물의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 마중물의 건배사를 하는데 자기의 고유성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뭐랄까요. 놀이다. 이렇게 이게 놀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중물의 건배사. 네 번째가 이제 우리의 모임은 가치는 어때? 부담을 느끼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책을 절대로 읽어오지 마라. 읽어오는 걸 말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늘 소극적이었고 마중물의 운영이 이제 CMS는 이제 이 조합비인데 꼭 이제 우리가 그래서 소극적으로 늘 이제 얘기를 했던 이유가 어쩌면 그게 좀이라도 부담이 된다면 소탐 대실이다. 우리의 근본적인 의미를 그것들 때문에 가리지 말자. 이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했고 그다음 다섯 번째가 토론하는 동료와 함께 떠나는 즐거운 소풍길, 즐거운 소풍길. 그래서 즐거운 소풍길이 만들어낼 길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마중물에 이야기했다는 건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6강의 얘기고요. 이제 다음 학기 얘기를 할게요. 다음 학기에는 이제 제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날짜를 정했는데 우리 여기 사무실하고 우리 저 활동가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고 근데 정해진 것은 2021년도 2학기. 2학기는 우리가 정치 삼각형이잖아요. 철학, 정책, 세력화인데 이번엔 정책이에요. 정책. 정책을 다음 학기에 하는데 정책을 할 때 오른쪽 그림 보세요. 이 그림.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가만있어 보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마지막 그림 볼게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정책이죠. 정책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국가와 정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책이 깔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념과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념과 세력이 깔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고 자본주의가 깔고 있는 게 지구예요. 그리고 국가와 정치, 정책의 환경들이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책의 이면에는 철학과 이념이 있고 세력과 권력관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킨다. 이제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음 학기 강의는 첫 번째가 자본주의와 지구를 보려고 그래요. 지구와 자본주의를 보고 두 번째가 국가와 정치를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이념과 세력을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정책에 대한 것을 이렇게 포위해갖고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책 1과 정책 2, 그러니까 이념과 정책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책 1과 정책 2가 되고 맨 마지막에 시민사회와 실천. 그러니까 이제 여섯 번째 강의가 시민사회와 실천.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6강이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학기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게 끝나고 그 다음 학기에는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이제는 세력 실천을 하고 그 다음 학기는 한국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다다음 학기까지 끝나고 그러면 이제 내번에 이 학기가 또 끝나게 되는 건 거죠. 마중물은 기본적으로 이 연대 그리고 광장의 전형을 보여주는 게 마중물이고 그리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준 게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마중물은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중물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내가 난 아직까지도 내가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중물이야말로 정말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 있는 몸짓을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아무도 모르는 그 길, 그 불확실성의 그 길이 우리는 확실하다는 걸 이미 믿거든요. 뭐가 되든지 간에 실존적인 우리를 만들어내고 그 실존적인 동료들이 이 광장을 만들어내는 힘들을 우리는 늘 가질 거다라는 것을 좀 확신을 하면서
이번 학기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셨고, 자, 고맙습니다.